안녕하십니까. 정수입니다. 저는 프랑스 여행 와가지고 파리 볼로뉴 숲에 호숫가에 왔습니다. 오늘 11월 18일 화요일, 날씨가 좀 쌀쌀한데 볼로뉴 숲에 호숫가에 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헤르만 헤세의 수필 중에 마로니에라는 수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가 좋은 수필도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 중에 마로니에라는 수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로니에. 우리가 한동안 살았던 곳은 그곳을 떠난 후 얼마가 지났어야 우리의 기억 속에 한 모습을 이루고 변하지 않고 남는 그림이 되었다. 그곳에 머무르며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오는 한 우리는 아직 순간적인 것들과 본질적인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소한 것들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림에는 강, 바위, 지붕들, 광장 같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대개는 나무가 그림의 중심이다. 나무들은 단지 아름답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들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무함을 대변시킨다. 그 밖에도 우리는 나무로부터 많은 것, 예를 들어 그곳 토양의 종류와 나이, 기후와 날씨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미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 앞에 정면에 큰 나무가 보이죠? 저기 마로니에 거목입니다. 그럴듯한 마로니에들이 인상적인 도시를 나는 벌써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이곳에 여기저기 아름다운 마로니에가 한두 그루 보이거나 가끔 시골 마을에서 초라하고 작은 정원용 마로니에를 안된 마음으로 맞닥뜨리긴 하지만, 마로니에가 어떤 자태를 할 수 있는지 그들이 알긴 한다면, 마로니에가 얼마나 육중하게 서 있는지, 얼마나 가득하게 꽃을 피우는지, 잎이 흔들리면 소리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풍성한 그늘을 던지는지, 그리고 여름에는 얼마나 거대한 풍마나무로 부풀고 가을에는 황금빛 밤색의 나뭇잎들이 얼마나 넉넉하고 부드럽게 달려있는지를 알기는 한다면, 헤르만 헤세가, 독일의 위대한 작가 헤르만 헤세가 마로니에를 많이 사랑한 작가입니다. 오늘 나는 다시 아름다운 마로니에들이 있는 슈바벤 지방의 그 작은 도시를 생각한다. 그 도시의 중심에는 오랜 성곽이 있는데 여러 건물을 포함한 육중한 건축물이다. 놀랍도록 넓고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린 해자가 그 큰 성곽을 둘러싸고 그 해자를 따라서 큰 원을 그리며 근사한 길이 나 있다. 그 길의 한쪽으로는 낮고 오래된 집들이 늘어서 있고, 해자가 있어 트인 쪽에는 커다란 마로니에들이 거대한 화환처럼 에워싸고 있다. 한쪽 편에는 가게 간판들과 음식점 간판들이 걸려 있고, 여기에서는 가구쟁이가 두드려대고 함석쟁이가 함석판을 내리치는가 하면, 저기서는 구두장이들의 굴속 같은 구두방들이 졸고 있고, 유피 공장들이 야릇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그 큰 길의 다른 쪽에는 고요와 그늘이, 나뭇잎의 향과 초록빛의 유의가, 그리고 불들의 노래와 나비의 춤이 있다.
제가 볼로니오 숲에는 볼로니오 숲에 마로니에가 많기 때문에 그냥 마로니에 거목 보러 왔습니다. 저는 여덟 해 동안 나는 이 작은 도시에 머물렀던 적이 있다. 사실은 나도 가게 일로 그곳에 있었으면서 거만하게 진열장 안에 가게 점원들이나 장인들을 들여다보든지 혹은 천천히 품위 있게 산보하면서 그 길과 삶의 휴일이 있는 쪽에 내가 있는 것에 쾌감을 느꼈다. 그러나 가장 좋았던 것은 해자 바로 앞 옆에 있는 여인숙 금갈색 독수리에 묵었던 일이다. 그곳에서는 저녁과 밤새도록 내 창 앞에 붉은색과 흰색의 무수한 마로니에 꽃들이 모두 내 것이었다. 얼마나 기묘한 저녁과 밤들이었나. 여름 향기, 가볍고 후더분한 길의 먼지, 모기들의 윙윙거림, 그리고 대기에 퍼져서 몰래 움찔대며 아른거리는 후덥지근함. 헤르만 헤세는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회상하고 있는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그 마로니에에 둘러싸인 해자 곁에서 보낸 더운 저녁들이 내게는 마치 삶 속의 섬처럼 혹은 동화나 잃어버린 젊은 시절처럼 그렇게 감동적으로 떠오른다. 세월이 지나봐야 그 의미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그 마로니에에 둘러싸인 해자 곁에서 보낸 더운 저녁들이 내게는 마치 삶 속의 섬처럼 혹은 동화나 잃어버린 젊은 시절처럼 그렇게 감동적으로 떠오른다. 그날들은 그렇게 깊고 축복에 찬 눈길을 보내며 그렇게 매혹적이고 달콤하며 따사롭게 마치 천국의 약속과도 같이 혹은 아발롬의 사라진 동경의 노래와 같이 나를 슬프게 한다. 오후가 다가기 전에 나는 가게를 닫았다. 그리고 무의도식하는 사람의 신사인 척하는 오만함을 생각둘레로 남기를 한두 차례 산보하며 자유와 한가람을 즐겼다. 그리고 나서 나는 도시 밖으로 나가서 변두리의 정원들을 지나 언덕 위에 향기로운 여름 풀밭이든지 조용히 어두워지는 숲가를 거닐곤 했다. 소년 시절 이후로 나는 반짝이는 도마뱀이며 흔들리는 나비를 그렇게 한가로이 넋을 잃고 바라본 적이 없었다. 시냇가에 다다라서는 맥을 감든지 더운 머리를 축였고, 그리고는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숨겨진 곳에서 격자 무늬에 줄이 쳐진 노트를 꺼내어 뾰족한 연필로 부끄러운 일들이며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들을 적어 놓았다. 하지만 나는 글을 쓰면서 혹은 다른 일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가슴 깊이 행복을 느껴보고 싶다. 하지만 나는 글을 쓰면서 혹은 다른 일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가슴 깊이 행복을 느껴보고 싶다. 헤르만 헤세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행복했던 마로니에를 사랑했던 그 시절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나는 글을 쓰면서 혹은 다른 일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가슴 깊이 행복을 느껴보고 싶다. 저녁이 되면 나는 그 작은 도시로 돌아왔다. 어느 정원에선가 장미 한 송이를 끄끄들고 걸었는데, 왜냐하면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는 것이 다행스러운 경우가 쉽게 생기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나는 시내로 들어와서 어떤 우연을 기대하며 골목길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여인숙으로 돌아왔다. 여인숙의 문 앞에서 장미를 단추구멍에 꽂고 들어가서 나는 정중하게 햄과 겨자나 돼지갈비나 갈비와 크라우트를 주문하고 바이힝어 맥주도 가져오게 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나는 노트의 시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는 어딘가에 줄을 긋든지 물음표를 달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먹고 마시면서 화법이나 처신을 위해 나보다 나이가 많고 품이 있는 단골 손님들을 본보기로 삼았다. 가끔은 여인숙 주인이나 안주인이 맛있게 드시라고 친절하게 인사말을 할 뿐 아니라
내 맞은편에 앉아서 잠시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다. 그러면 나는 겸손하고 부침성 있게 말상대를 해주었고 어떤 때는 씨가 있는 말이나 정치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고 또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저녁값을 치러 오는 흰 맥주를 한 병 들고 모기들이 윙윙대는 내 침실로 올라가서 맥주를 차게 하려고 쇠소물로 준비된 물속에 담가 놓았다. 그러면 이제 경이로운 저녁 시간이 왔다. 나는 홀로 창턱에 앉아 반쯤 꿈에 잠겨서 여름밤과 그 후덥지근한 대기며 흰 마로니의 꽃이 유령처럼 창백하게 빛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음미했다. 큰 나무를 밑으로 연인들이 얼싸안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을 가슴 답답하고 우울한 심정으로 바라보기도 했는데 그러면 나는 우수에 젖어 단축구멍에서 내 장미를 빼내어 차와 여인숙 숙박객들과 연인들이 지나다니는 먼지가 일어 흰빛으로 어른거리는 길 위로 던져 날려버렸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했던가? 아니, 나는 약속한 적이 없고 아무 얘기도 들려주려 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그 여름밤들의 노래를 다시 듣고 싶을 뿐이다. 그 노래를 나는 아발룬의 모든 노래들보다 좋아한다. 나는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여러 해가 지난 지금 나는 단지 그 마로니에들과 그때의 내시를 적은 노트와 다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니. 그때 그곳에서 겨우 8의 낮과 밤을 보냈다는 것이 지금 내게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로는 100번도 넘게 숲으로 산책을 갔으며 100송이도 넘는 장미를 꺾었고 100번도 넘는 밤에 그 마로니에 도시의 아름다운 처녀들에게 마음속으로 그 장미들을 바쳤고 아무도 그 장미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심해서 어두운 거리로 던져버렸던 것만 같다. 물론 그 장미들은 훔친 것이었다. 하지만 누가 그걸 알았으랴. 목수 키델란의 딸도 금발머리 마르타도 그리고 그들 중 누구라도 그 훔친 장미를 원했다면 나는 기꺼이 그녀에게 100송이 장미를 더 사주었을 것이다. 끝입니다. 날씨가 11월 18일인데 날씨가 살살하네. 그 늦가을이 아니라 겨울 느낌이 나네요. 내일 리옹에서 기차 6시간 기차 타고 남프랑스 니스로 저는 여행 갑니다. 오늘은 볼로뉴 숲에 그냥 마로니에 보러 왔습니다. 마로니에 보러 온 김에 마로니에를 사랑한 작가 헤르만 헤셰의 수필 마로니에를 한번 읽어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큰 나무 있죠? 중앙에 보이는 큰 나무, 저게 마로니에입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전수입니다.